엔비디아가 새롭게 선보인 그래픽 처리 장치 RTX 50 출시와 함께 그래픽 더블 데이터 레이터 GDDR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GDDR은 HBM보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전력 소모가 적고 가성비가 좋아 범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관련 시장의 규모가 연평균 9.1%씩 성장해서 2032년에는 18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GDDR 기업들 지금부터 봐야 할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GDDR. 이게요. 최근에 젠슨왕이 CS 2025에서 처음에는 이 새로운 그러니까 블랙엘이죠. 차세대 AI 가속기. 여기에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GDDR을 넣겠다고 그랬다가 얼마 뒤에 말을 바꿨죠. 삼성 거 넣을 거야라고 바꿔서.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GDDR이 뭐고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뭔가 좀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건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게? 일단은 뭐 엔비디아의 GPU 자체가 그래픽 처리 장치잖아요. 예. 거기도 G가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GDDR 역시도 그래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처리해줄 수 있는 D램의 그런 표준 규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D램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선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GDDR 쪽에 있어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의 80%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CES에서 이제 젠슨왕 CEO가 그러니까 잘못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언을 하게 됐는데, 근데 웃긴 것은 이렇게 실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이제 테크놀로지의 그 주가가 시간에서 막 뜨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막 외신 쪽에서는 마이크론이 이렇게 주가 상승세가 나온 것은 이제는 삼성전자와 SK를 뛰어넘는 승리자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까지 있었는데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정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젠슨왕 CEO가 그 지포스 RX 50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리즈에는 여러 이제 파트너사가 제조한 그 GDDR7, 그러니까 일곱 번째 버전이라는 그런 겁니다.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메모리를 탑재를 했으며 그 시작은 삼성이다라고 해서 다시금 정정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GDDR5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래픽을 빠르게 처리해준다라는 점에서 기존에는 뭐 PC라든지 게임 콘솔 등의 기존의 이런 그래픽 D램의 응용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디에도 쓰일 수가 있냐면요. 이런 이제 AI 칩셋과 더불어서 고성능 컴퓨팅이라든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이런 고성능 제품을 필요로 하는 분야까지 그런 응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젠슨왕 CEO가 얘기하는 그 블랙웰에 들어가는 지포스 그 RX 50 시리즈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이 GDDR7이 모두 다 탑재가 된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부각을 지금 받고 있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자체가 HBM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HBM을 또 대체할 수 있는 또 그런 용도로 이 GDDR7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어서 그 정도까지요? 그런 지금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HBM 같은 경우에는 그 AI 반도체의 주류 메모리긴 하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D램만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또 공급 부족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GDDR 같은 경우에는요. HBM보다는 분명 성능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전력 소모가 적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핀 한 개당 데이터 전송 속도가 HBM을 능가하기 때문에 활용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데이터를 습득하는 합습용과 습득된 데이터를 이제 서비스로 이제 제공하는 추론용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GPU 기반 AI 가속기는 추론에는 비효율적이지만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잇따르게 되면서 이 GDDR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확장 형식이라든지 내지는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오토모티브 시장
장년까지도 지금 활용처가 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GDDR 시장 규모 역시도 향후 이제 네. 2032년도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GDDR도 한 번쯤은 좀 돌아볼 만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감이 가는 게 무엇보다 올해는 작년까지는 학습용 이런 칩이 중심이었던 올해부터는 이제 추론용으로 가다 보니 그래서 이제 ASIC이라고 하던가 이제 이 주미형 반도체 시장이 관심이 굉장히 작년 말부터 높아졌던 거랑 궤를 좀 같이 한다. 이 GDR 관련주도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볼 필요가 있네요. 고은별 앵커 어떤 것들입니까? 네, GDDR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마이크론과 협력을 하는 회사이죠. IMT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가량의 주가에 반등력이 나왔고요. 마이크론 이슈가 있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주가의 조정이 이뤄졌다가 전일 다시금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2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고요. 2%가량 상승하면서 1290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과의 협력회사의 주가의 강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이펙트는 9%가량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1월 초만 하더라도 2,000원대에 불과했었는데 현재 3,20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고요. 삼성전자가 GDDR에 대해서 양산을 시작하게 됐을 때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LM 같은 경우에는 3%가량의 상승력이 나왔고요. 주가가 강한 상승이 이달 초에 나왔다가 3거래일간 조정을 받았고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 GPU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유일한 협력 파트너사이고요. 3%가량의 주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IP 관련해서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걸러 하루 사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고 전일에는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6버전과 관련돼서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7버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러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심택은 기판 관련된 기업이죠. 지금 0.08% 강보합권 수준에 머물렀는데 단기적인 추세를 보게 된다면 최근 추세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GDDR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이 주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자, 광정 파트너 GDDR 관련주 어떤 게 있어요? 네, 에이펙트 가지고 왔고요. 에이펙트. 네,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후공정 관련 기업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이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이제 패키징을 그렇죠, 하고 조립을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파이널 이제 테스트까지 하잖아요. 그런 이제 예.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GDDR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이런 이제 후공정 단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NCP 등의 이런 메모리 위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반도체 테스트가 주요 매출을 이제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매출 구성을 봤을 때도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 구성과 반도체 또 테스트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같이 이제 동시에 있는데 패키징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패키징이 네. 한 60% 정도 된다고 네, 네, 보면요. 테스트는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2년도경에는 HSemi콘의 패키지 사업을 또 양수를 해서 또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도 후공정 사업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사실 에이펙트 제가 뉴스 기사들을 찾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리포트를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 2023년도 이제 8월경부터 DD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번째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5번째 버전이 지금 또 AI 쪽에 또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존의 이제 DDR4보다 DDR5 같은 경우에는 속도 자체가 2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AI 시장의 확장으로 인해서 데이터 서버 시장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다 따라서 DDR
납보에서 이제 DDR5 위주로 이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금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2023년도 기사다 보니까 GDDR 이제 6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이 기업에서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젠슨항 CEO가 이번에 그 들어가는 시리즈에 GDDR7이 삼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과 같이 테스트를 한다. 같이 이제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나온 GDDR7까지도 이 에이펙트 쪽에서 같이 그런 이제 후공정 작업을 다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펙트를 주목을 해봤고요. 네.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움직임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CES에서 그런 해프닝이 또 한 번 있고 또 GDDR에 대해서 또 관심도가 있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주가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한번 2거래일 정도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2,500원에서 7,000원 구간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대가 다 되돌림이 나온 데다가 오히려 기존의 그 12월 달 구간대를 이탈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그 12월 달과 비교했을 때 2,500원대에서 사실상 그럼 1,700원 구간대까지 밀리게 된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이전에 그 전 저점 구간대인 2,500원 구간대를 넘어서기 시작하자 지금 주가가 완전히 좀 추세상으로 상승으로 그러게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제 역헤드앤 숄더를 노려본다라고 친다면은 사실상 이 2,500원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이제 N자 파동을 그려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네. 때 일단 거래량이 또 대거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부각을 받을 가능성 좀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에이펙트 살펴봤고요. 자, 우리 서 차장님은 어떤 종목? 저는 심텍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뭐 PCB 제조 쪽이기 때문에 그 기판 관련해서는 뭐 상당히 큰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디램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수로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주요 거래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GDDR7에 대한 이슈로 좀 움직임이 최근에는 좀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좀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조금 큰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흐름에 의해서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심텍 같은 경우는 GDDR6에 대한 부분들의 기판의 양산도 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으로서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뭐 GDDR7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뭐 크게 확장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그렇지만 좀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이슈를 통해서 좀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에서 심텍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워낙에 좀 우리가 좀 범용 쪽이 좀 중국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앞에 에이펙트도 그렇고 심텍도 그렇고 주가가 최근에 한 5,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좀 많이 떨어진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최근 들어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 좀 더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